요즘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AI 얘기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죠. 단순히 코드를 자동 완성해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개발자랑 같이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 실행까지 하는 뭐랄까 진짜 에이전트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에서는요, 바로 그 최전선에 있는 컬서 2.0을 통해서 AI 코딩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 미래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재밌는 말이 있어요. 바로 바이브 코딩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개발자가 코드 한 줄 한 줄을 막 정교하게 짜는 게 아니고요. AI한테 그냥 이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봐 라고 말하면서 큰 그림을 지시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AI가 초안을 쫙 만들어주고 개발자는 그걸 실행해보고 피드백을 주면서 함께 결과물을 다듬어 나가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바이브 코딩 트렌드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이게 그냥 잠깐의 유행일까요? 아니면 정말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답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커셔 2.0입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의 첫 번째 파트는요, 바로 컬서 2.0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눈부신 가능성입니다. 이 도구가 어떻게 그냥 AI 비서를 넘어서서 거의 개발팀의 동료처럼 작동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컬서 2.0의 심장에는 컴포저라고 하는 자체 개발 모델이 있는데요. 핵심은 바로 속도입니다. 컬서의 주장에 따르면 이 컴포저 모델이 비슷한 성능의 다른 모델들보다 무려 4배나 빠르다고 해요. 이 속도라는 게 그냥 좀 편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AI와의 작업 흐름을 끊김없는 어떤 대화처럼 만들어주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거든요. 이게 바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AI가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똑똑한 계산기 같았다면 커서 2.0의 에이전트는 뭐랄까 지치지 않는 주니어 개발자 팀을 관리하는 것과 비슷해요. 단순히 코드 한 줄 띡 제안하는 걸 넘어서 다단계 계획을 세우고 터미널 명령을 직접 실행하고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해 버리니까요.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능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 에이전트를 동시에 돌려서 다양한 해결책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에이전트가 직접 브라우저를 열어서 문서를 찾아보기도 하고요. 또 모든 명령어는 안전한 샌드박스 안에서 실행됩니다. 개발자가 마치 감독관처럼 여러 명의 AI 부사수를 지휘하는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기술 혁신이 그렇잖아요. 장밋빛 역속 뒤에는 늘 현실적인 문제들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자, 이제는 이야기의 무게추를 좀 옮겨서 이 강력한 기술이 가져온 실제 사용자들의 어려움과 그 안에 숨겨진 비용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커서의 블로그에 실린 긍정적인 평가부터 한번 보죠. 아틀라시안의 수석 엔지니어는 커서의 기업용 기능 덕분에 AI가 생산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파악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말이죠. 레딧 같은 커뮤니티에 가보면 완전히 정반대의 경험담이 나옵니다. 한 사용자는 프로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도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량 제한에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거 돈은 돈대로 내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기분이다 라고 토로하죠. 약속과 현실 사이에 이 온도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사실 이 문제의 근원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돈이죠. 커서를 이렇게 강력하게 만드는 최첨단 AI 모델들 있잖아요. 이거를 운영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결국 사용자들이 겪는 이 사용량 제한이라는 불만은 이 비싼 기술을 어떻게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것인가 하는 서비스의 딜레마에서 비롯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더 심각할 수 있는 위험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면서 예전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보안 위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보안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요. 가장 큰 위험은 AI가 작성하는 코드 그 자체보다도 AI의 행동을 제어하는 설정 파일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컬서의 .cursorrules 같은 파일들이 바로 그 새로운 공격의 표면, 즉 공격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이 공격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히 한번 상상해 볼까요? 공격자가 프로젝트 설정 파일에다가 중요 데이터 외부로 전송해 같은 악성 명령을 아주 교묘하게 숨겨 놓습니다. 그러면 AI 에이전트는 평소처럼 프로젝트 규칙을 파악하려고 이 파일을 읽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 악성 명령을 유효한 지시로 철석같이 믿고 실행해 버리는 거죠. 이걸 간접 프롬프트 주입 공격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무섭죠? 사실 이런 공격은 그냥 단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한 보안 연구에서는 에이전트와 관련된 공격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류까지 했어요. 직접적인 명령부터 외부 데이터를 통한 간접 공격, 심지어 AI 모델 자체의 허점을 이용하는 방식까지 아주 다양하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게 커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AI 에이전트가 직면한 시스템적인 과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강력하지만 동시에 위험할 수 있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이제 그 약속과 위험을 종합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에이전트 시대 개발자에게는 새로운 책임이 따릅니다. 첫째, AI가 생성한 코드만 보지 마시고 애초에 AI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AI 에이전트가 가진 시스템 접근 권한이 바로 나 자신의 권한이라는 점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셋째, 커서 룰즈 같은 설정 파일도 소스코드처럼 아주 중요하게 관리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작업은 가급적 격리된 환경에서 실행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커서 2.0 같은 AI 에이전트는 우리의 생산성을 정말 극적으로 높여줄 놀라운 협력자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통제하지 못한다면 언제든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책임을 안겨줄 수도 있죠. 이제 그 선택은 우리 개발자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